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는 그런 거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와, 여기 누가 너 아까 몰라? 이제까지 이런 취지였어요. 남자 배우시, 여자 배우시, 미용사, 바보샵, 그들이 일하는 시장들은 왜 일합니까? 이걸 인프라를 원장을 왜 인프라를 합니까? 돈? 명예 돈이 다 걷지. 전부 다 큰 회사들은 Y를 보고 우리 회사의 정신을 공부한다. 근데 그럼 내가 다시 할 수 없지. 왜냐면 바꾸는 건 본인이 원장이니까. 내가 계속 묻는 거야. 원장님처럼 얼마나, 원장님처럼 저한테 가져가야 되는 건 딱 하나야. 정이 좋으시게 심장을 넣어주세요. 사상을 넣어주세요. 문화를 넣어주세요. 근데 입지가 지금 너무 탄탄한 책을 하나 만들어갖고 때리면 당연히 올 거 아니야. 당연히 오거든, 디자이너들은. 나는 알아, 이거를. 여기 지금 분위기 다 알지? 내가 사업 계획서를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세 문장만 뿌리잖아. 싹 빨아. 좀 더 많은 게 있는데 일단은 이 영상은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1월 11일이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어헤즈맨이었어요. 어헤즈맨이고 이제 남성 전문 막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해져 있었고 그리고 강의도 막 안 쉬고 전국적으로 강의도 엄청 많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왓을 강의를 엄청 많이 했을 때 그러니까 남자 머리 기술 강의 그리고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명확한 건 절대로 행복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항상 많이 울었었고 그리고 왜 그런지도 모른 채 뭔가 마음에 이런 진짜 강렬한 이런 뭔가를 하고 싶은데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진짜 우연히 이제 스승님을 만나게 되고 그냥 만나자마자 이렇게 좀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블랙홀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게 이게 옳다라는 마음이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매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팀원들이 저한테 묻겠죠. 갑자기 내가 뭐 경영교육 시작할 거나 아니면 뭐 이거 이렇게 바꿀 거야 그리고 우리 이제 음원 시작할 거야.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일단은 혁이부터가 그게 안 됐었고 혁이부터가 뭔가 지난주에 우리 애프터 할 때 혁이가 그러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스승님 만났을 때 느낌 어땠어? 이러니까 어디서 지금 사기를 당당하게 보셨구나. 지금 완전 원장님이 약간 사이비처럼 사이비란 말은 안 했지만 원장님이 어디 사기에 홀렸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을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이 뭔지는 느껴지는데 단 한 명한테도 이거를 설명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왜 하고 싶어? 라고 만약에 혁이가 물어봤든 아니면 그때 당시에 팀원들이 물어봤을 때 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야 몰라 일단 해보자 이렇게밖에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너무 좋아. 이거 대박이야. 혁이가 표정이 이제 막 이런 거 다 그때 당시 팀원들 표정 아셨죠? 처음에 딱 수업 시작했는데 표정 전부 다 이제 이거 뭐야 이러는데 와서 막 이렇게 떠드는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으나 이 아이들은 리더가 있기 때문에 리더가 이게 몰라 너무 좋잖아 대박이지 않아? 이게 딱 그냥 왔을 때 야 대박이지 뭐가 대박이라고 뭐야 이런 상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1년 정도가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그 1년 정도 사이는 저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울었고 너무도 많이 아팠고 응급실도 한번 3번 실려갔고 근데 그 시간이 흘러서 이거는 뭐 최근에 제가 진짜 행복을 느낀 거는 2달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전에도 이제 막 조금씩 이런 느낌들이 있었지만 한 12월 한 20며칠경 12월 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일 전에는 갑자기 우리 팀원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소리가 바뀌고 얼굴이 다 바뀌었대요. 근데 그거를 딱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뭐 돈이랑 명예랑 돈 100%다 이거 안 하겠다 100% 이거 다 기부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게 마음속에
그냥 사심이 아예 0%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변하는 이 과정들을 보니까 일단은 제가 저조차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현존하는 아카데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우리나라의 미용 아카데미가 몇 개인지는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미용실보단 적겠지만 아마도 수백 개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크다고 하는 아카데미 혹은 제일 크다고 하는 재료상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재료상 그리고 수많은 아카데미 그리고 더 수많은 미용실 거기 원장님들이나 거기 수장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해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B.O.B 아카데미 대표님한테도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아모스 아연체 거기 CEO 분에게도 물어봤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부 다 슬로건이 똑같아요. 그분들의 아카데미의 슬로건은 미용인의 성장을 돕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미용실의 성장을 돕는다 혹은 미용인의 성장을 돕는다. 그래서 미용인의 성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도 좀 건방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아모스 거기 CEO 분한테 미용인의 성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좀 미용인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디 가서 강의도 좀 하고 그리고 어디 약간 좀 이제 유명해지고 좀 영향력이 생기고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B.O.B 아카데미도 이번에 우리 형이랑 같이 갔다 왔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1월 초에 1월 중순인가 그때쯤에 아시아 펌 협회라고 이제 뭐 만드신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좀 자문 비슷하게 이제 우리를 멤버로 이렇게 좀 해서 거기서 렌즈 쪽을 좀 맡아달라 이래서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데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근데 거기도 똑같이 이유를 물어봤더니 거기에 있는 최고 수장인 분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K-뷰티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미용인들이 영향력도 좀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영향을 주고 뭐 조금 더 이제 미용인이 성장을 하도록 좀 돕자 이게 취지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말했을 때 영향력이 꿈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박진영이 자기 아이돌 소속 가수들한테 우리가 진짜 아이돌로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아이돌이 워낙 영향력이 크고 너무 그 청소년들한테 너무도 이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인성 교육을 하는 유일한 그 아이돌 소속 그 회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볼 때 유일하게 박진영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돌 그 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뭐 방시혁 님도 아마 그걸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이 방시혁 그 의장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다르다. 이분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실제로 그분이 하는 이런 인터뷰나 박진영 분이 하는 인터뷰를 보면 돈이랑 명예를 좀 뛰어넘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뭐 진짜 속내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찌됐든 박진영 분은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아이돌 그 열몇 살 막 14살 이런 아이돌 소속하는 아이들을 훈련을 시킬 때 우리가 영향력을 주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그래서 뭘 하려고 영향력을 줄 건데 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용실 원장님들한테 리더분들한테 혹은 우리가 어떤 아카데미 지부를 맡고 지부가 아니라 이제 아카데미 지사 이런 거를 맡았을 때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주자 이건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영향력을 줄 건지는 아까 전에 스승님이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현존하는 아카데미는 100%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것 또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미용인의 성장을 돕는다고 했을 때 미용인이 언제 행복한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확신을 했어요. 진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도 솔직히 머리 다 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어디 가서 돈을 못 벌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명예를 못 얻겠어요? 아니면 어디 가서 유명세를 안 해봤겠어요? 진짜 엄청 유명한 이런 플랫폼에 강의하면서 한 달에 통장에 3억이 꽂힌 적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저라는 사람을 좀 엄청 찾아갔던 것 같아요. 스승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왜냐하면 저를 쓰려고 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고 뭔가 너한테 너 잘되게 해줄게 이런 목소리로 접근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뭐 우리 실제로 제가 뭐 인터넷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인터넷 강의를 하려는 사람들 또한
뭐 그들의 슬로건이 있어요. 뭐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서 뭐 하는데,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제공한다 쳐요. 그래서 뭘 할 건데, 너네가 꿈꾸는 세상이 뭔데, 아무리 봐도 그거를 해답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29, 한 20대 후반에서 3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월급을 안 받고 2년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우매했는데, 저는 그 20대 때 제 꿈이 뭐였냐면, 그때 저는 뭐 조직 이런 거 되게 막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속했던 조직이 렌즈 헤어를 이제 전향을 해서, 원래는 토탈 미용실이었는데 대표님이 갑자기 렌즈 헤어를 하겠대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거기 있는 디자이너들이. 렌즈 헤어만 몰라, 일단 뭐 대표님이 하자고 하니까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분의 꿈 중에 하나가 렌즈 헤어 전국 재패, 이거를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가다가 그걸 좀 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렌즈 헤어를 전국 재패하는 거에 제 삶이 초몰입이 되어 있었고, 제가 뭐 유명해지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사람들이 막 알아봐주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렌즈 헤어의 가치가 올라가기를 20대 시절에 엄청 이렇게 몰입을 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유명하다고 해줄 때쯤에는 실제로 45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2년 동안 이제 매장 운영이 되게 힘들어져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지분 투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하나의 매장에 30% 지분을 투자하고, 그냥 솔직히 돈도 많이 모았겠죠. 저는 뭐 돈을 거의 쓴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통장에 돈은 쌓여가는데,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지분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장이 실제로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돌이켜보니까 거기는 사상도 없었고 철학도 없었고 왓으로 전국 재패하자 한 상태. 근데 저는 거기 왓에도 이렇게 쏠려 있었던 상태. 그래서 기술을 미친 듯이 파고 실제로 교육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렌즈 헤어 기술을 어마무시하게 한 상태라서,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렌즈 헤어 기술을 가장 뛰어나게 보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반드시 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처럼 목숨 건 사람을 몰라요. 이렇게 보면은 크게 만난 적이 없는 것 같고, 누구보다도 렌즈 헤어 교육을 잘할 자신이 있는 상태가 이제 30대 초반까지의 저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진짜 연봉도 되게 많다며, 뭐 한다며, 근데 이제 2년 동안 통장 계속 까먹어가면서, 네, 기본적으로 제가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한 달에 뭐 200~300 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 들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매출은 근데 4~5천씩 계속 찍고 있었어요. 4~5천이면 실제로 월급을 한 1,000 얼마 이렇게 받아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스승님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러면서, 그거는 약간 이나모리 가즈오의 그 기술자로서 막 회사 무너져 가는데 막 그냥 연구 막 계속 한 상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 정도, 20대 때 왜 일하는지는 아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단 뭘 몰랐냐면 의도는 모르는 상태. 왜 일하는지는 몰랐고 그냥 일을 하는 것의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아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뭔가 우리가 만약에 같이 이렇게 이제 한 배에 몸을 담고 있다면, 최소한 이 미용인의 성장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왜 미용실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왜 리더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또 왜 살아요? 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막 A to Z에 대한 대답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언어는 표현하는 말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그 마음의 이런 파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온도로 저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스승님 교육 중에 이렇게 눈 가리고 가는 거 우리 다 들었었죠. 똑같이 다 들었었죠. 근데 눈 가리고 이렇게 가는데 어쩌면 나 또한 그랬기 때문에 지금 거의 미용실이 아까 전에 검색해보니까 서울에 18,000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15만 개가 있고, 근데 15만 개의 그 미용실을 하는 리더 중에 저는 99.9%가 이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맹인이다. 왜냐면 맹인은 뭐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헬렌 켈러 명언 중에서도 시력은 있대. 우리 시력 다 있잖아요. 시력은 있대. 비전이 없는 것은 맹인보다도 더 불행하다. 이제 이런 명언이 있어서 제가 체형 공부 올릴 때 항상 그 말을 쓰는데, 실제로 우리 팀원들 중에서도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팀원은 희박해요. 왜냐면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년 전에 스승님이
방명 강의 해준 것 중에 엑기스 그런 영상들이 이제 제 핸드폰에 있는데 3분짜리, 4분짜리 이런 거를 엊그젠가 저희 매장 톡에 올렸어요. 올리고 이거 영상 한번 보고 노필반도 해줘. 이때는 내가 정말 나 너무 간절하고 너무 가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 느끼는 상태였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수업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야, 신뢰라는 게 있어.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 신뢰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최소한 이 신뢰라는 걸 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신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를 보고 우리가 믿진 않잖아요. 근데 최소한 내가 봤을 때 이 스승님이라는 분은 물론 더 오래 보셨던 분은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얘기한다고. 더 오래 보셨던 고준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넘게 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이나 그때나 이거나 그 모든 말에 그 말이 일치한다면, 아니 이거를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이제 노필반도 어젠가 제가 이제 노필반도를 읽어보니까 아이들이 느낀 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이도 같은 경우에는 느낀 점이, 와, 엘맘이 2년 전에 진짜 힘드셨겠다. 이것도 훌륭하죠. 진짜로. 아, 리더의 아픔을 같이 느낀다는 건 저는 이미 리더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나리랑 얘기를 하는데 나리 또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와서 너무 우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하는 이유가 좀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랑 하면서, 왜냐면 나를 왜 안 알아줘가 아니라 그 방향이 미용실에 있더라고요. 나는 압구정 이거 하려고 갔는데 이러면서 이제 주제는 중간에 이제 좀 바뀌었지만 그 미용실에서 이거를 하는 게 솔직히 뭐 좀 약간 혁이가 여기 있어서 그 혁이도 좀 알아야 되는데 혁쌤이 일찍 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어. 자기는 10시 반까지 남아서 이렇게 하는데 원장님이 좀 일찍 퇴근하시고, 이게 다 그 아이는 리더가 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눈물을 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맹인인 친구들, 맹인인 리더들, 이 맹인인 사람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려면 반드시 더 깨달은 자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설프게 맞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B.O.B 아카데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 유명한 뭐 준호 아카데미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장악해 나가면 미용인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 뜻이 더 올바르고 뜻이 더 올곧고 더 오랫동안 이걸 꿈꿔왔고 한 23년 동안 이거를 꿈꿔온 이런 사상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고 우리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장악해야지. 아까 전에 마지막에 영상의 말미에 스승님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사업 계획 써서 너가 이거 해서 이거 하면은 미용실 싹 다 빨지.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스승님이 엘쌤의 세력을 넓혀주려고 하네. 표면적으로 언어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의도가 우리는 미용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고, 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고, 일에 대한 몰입의 그 기쁨을 알고 그런 것들을 세상에 주자라는 그 뜻이 있으면서 빠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이제 좀 사람들이 오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들을 처음에는 그냥 이게 맞다. 근데 일단 모르겠고 이게 맞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이걸 해보니까 응급실을 자꾸 가고 싶다. 응급실을 자꾸 나를 당긴다. 너무 고통스럽다. 한 1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고, 처음으로 1년이 지난 시점에 한두 명씩 팀원들이 저의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우리 아파봤잖아요. 저는 1년 아팠고, 뭐 더 오래 아프신 원장님들도 계셨고, 이제 1년째 아픈 원장님도 있고, 한 3개월 아픈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해야 되냐면, 어떤 원장님을 1년씩이나 아프게 해야 될까? 내가 아팠으니까 됐잖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리더방에 올린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나모리 가즈오의 1155일의 투쟁. 그리고 저는 그거를 이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우리가 스승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안다면,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렌즈 헤어를 10년 동안 기술을 판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닙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도 10년을 파겠대. 그러면 좀 바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경영을 함에 있어서 내가 1년을 아팠는데 누군가가 24년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거를 24년을 아파야 되겠습니까? 한 60살 돼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저는 노하우가 1년밖에 안 되지만 스승님이 24년 걸어온 그 노하우를 왜 1, 2년 만에 했지라는 걸 보니까 스승이 뭔지를 저는 아는 것 같아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스승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노하우와 이 24년의 노하우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마음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마음에다가 우리 기술이랑 뭐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스승님이 누구냐고 봤더니 노자랑 이나모리 가즈오래요. 그러면 이나모리 가즈오님이 처음부터 했었던 것처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 기술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 뭔 느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니다. 이거 이나모리 가즈오님의 80년의 반세기 경영을 우리가 반세기를 그걸 해야 될까? 아니다. 그냥 반세기를 해왔었던 거에 최후 마지막 빛났던 경영. 그분의 80살의 그 경영을 지금 우리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스승의 존재는 우리가 만약에 한글을 세종대왕님이 창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돌도끼 원시 시대 때부터 누군가가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 인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승의 존재 이유는 시간 단축이라 생각했어요. 그냥 스승이 한 거 바로 흡수할수록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사람들은 내 생각 때문에 그거를 좀 튕겨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스승님의 이 표현에서 내가 좀 더 기름칠을 해서 저는 왜냐면 실제로 현장에서 엄청 20년 동안 미용실 안에서만 20년 있었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상황들을 좀 더 원장님들한테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 있겠다. 우리는 진짜 현장에서 10시간 넘게 매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시켜서 만드는 그런 수첩들, 경영 철학 수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리더 체크리스트 매뉴얼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구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어제 제가 나리가 했던 고민 그거는 나리의 고민이 아니라 그냥 디자이너의 고민이라고 보는 거죠. 모든 디자이너들의 고민.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비달사순을 뛰어넘는 경영 아카데미를 만들 수 있겠니라고 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솔직히 뭐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뭐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당연하죠. 당연히 할 수 있죠. 이런 객기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점에 이제 어헤즈맨에서 이제 우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걸 했는데 진짜 두려웠어요. 왜냐면 내가 렌즈 헤어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의 이런 엄청난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제 같이 한다고 하면 머릿속에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렌즈 헤어만 하니까 안 되지. 너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진 않을까? 그리고 매장에 있는 애들이 렌즈 헤어를 다 하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거가 생긴다고 하면 애들이 반발을 하지는 않을까? 이러면서 내가 가슴속에서 하고 싶은 것보다는 현실에서 안 되는 그 벽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여차저차 해서 진짜 해봐야지 이제 이런 결심을 하고 딱 바꾸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준호헤어에서 한 친구가 우리 매장으로 오게 돼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준호헤어 본사에서 호출이 왔어요. 거기 이제 오르팔이라는 분이 이제 호출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딱 부르더니 엄청 무서운 표정으로 이제 거기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엘쌤 진짜 좋게 봤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준호헤어랑 제가 접선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안에서 이제 최재형 원장님 통해서 준호헤어에서 교육을 좀 해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뭔가 왔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준호헤어에서 디자이너 한 명이 가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7개를 조항을 이렇게 내밀더니 1번 지금 너 인스타 첫 번째 있는 내용 지워라. 2번 뭐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못하겠다고 저는 이거 하고 싶다고 이제 멋있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치질하게 제가 설명을 했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스타 같은데 이제 막 올라오다 보니까
스토리나 이렇게 막 스승님도 올리고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그때 제가 이제 분노가 일게 돼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너 얘기만 이렇게 하더니 김순덕? 그분 잘 안다고. 그분 뭐 하고 사는 분이야? 그분 저기 식당 조그맣게 하는 분 아니야? 참, 뭘 하겠다고 막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 머리털이 이렇게 쭉 펴서면서 나는 비록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감히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제 이태원 클라스의 돌덩이 음악을 막 내가 지금은 비록 미용실 하나 고작 내가 하나도 제대로 못하지만 내 반드시 준호열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이 복수를 하리라 이 다짐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스님한테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뭔가 약간 그러고 그런 쪽도 있었어요. 그 리안 그 회장님도 그렇고 박준 막 거기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쓰려고 해요. 대화를 하면. 그래서 박준 본사에서는 저한테 무상으로 박준 본사 지분을 30%를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뭐 한대요. 뭐 남성 전문, 뭐 이거 전문, 뭐 미용실, 뭐 에코자댕 뭐 이거를 하는데 거기 안에서 엘쌤이 멘즈를 좀 맡아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막 형이랑도 이제 고민을 계속 하다가 그 스승님 만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본능적으로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리안에서 뭐 한대요. 뭐 무슨 헤어 어플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의 마음도 뭐냐면 미용 사관학교를 만드는 게 꿈이래요. 근데 그분도 이제 막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니에요. 의지랑 이런 게 장난 아니에요. 막 엄청나게 나이가 60 몇 살이신데 막 진짜 열정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미용인들이 너무 그 직원 구인구직이 어려워서 막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플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같이 출자를 하던 뭐를 해서 같이 하자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껍데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안이 진짜 일하고 싶은 조직인가? 그게 안 되면 저는 그 껍데기들은 누가 와서 해도 저는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1년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도 이제 제가 막 카톡을 안 읽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 진짜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래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강의 갔다가 뭐 하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러면서 막 아침에 명언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 절대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누구를 어떤 그 큰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가슴으로 저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내가 사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명예욕이 있는지 내가 돈 욕심이 있는지 내가 아티스타라는 브랜드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그런 거를 계속 그 이나머리 회장님도 자기가 사심이 있는지 계속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에 혼자 있는 날이 거의 없는데 혼자 있는 날 이렇게 베란다에 앉아서 딱 이게 문 열고 이게 불빛이 많은 이쪽을 보면서 앞에 교보문고 딱 보이고 이렇게 보면서 나는 사심이 있는가?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졌을 때 그냥 어차피 죽었을 때 다 놓고 가는 건데 그냥 40살에 넘으나 100살에 넘으나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집을 사도 어차피 그 집은 반드시 나중에 소유권이 넘어갈 텐데 넘어가면 100% 자식이겠죠? 근데 자식도 없고 아니면 뭐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엄마한테 가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건물을 사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자산을 만들더라도 근데 그런 학교를 세우더라도 근데 그게 내 자식한테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리더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자식 새끼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이 뜻을. 왜냐면 스승님이 그러더라고요. 피가 섞인 사람 그리고 연인 혹은 부부는 서로가 그거를 좀 하기 어렵대요. 왜냐면 그거가 아니었을 때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사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새끼를 배 아파서 낳으면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잖아요. 내가 19살에 밖으로 내쳐야 되는 걸 알면서 웬만한 부모는 19살에 발로 쳐서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저는 이 조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 사상과 철학을 가장 잘 받은 사람이 이거를 물려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영상이 하나 나올 건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내가 스승님이 이거를 말해서 왜 이해하지? 스승님이 말했을 때 왜 거부감 없이 이 모든 게 내 마음속에 다 들어오지? 라는 게 이상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스승님이랑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을 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비나이더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키 언님도 그렇고, 그냥 사석에서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대여섯 번 이렇게 만났을 때 뭔가 이게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게 느낌이 너무 달랐어요. 뭔가 스승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반드시 처음에는 올인했죠. 반드시 이 사람이랑 친해져야지. 빨리 나도 이 사람한테도 배우고 이 사람한테도 배워야지. 그리고 옛날에 뭐 세종한의 원장님이나 훨씬 더 오래됐다고 하니까 막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스승님한테 대들면서 반문한 적도 많았어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분은 당신의 뜻을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청 해맑을 표정으로 아니 모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그러면은 이걸 얘기를 하셔야죠. 이거 얘기하셔야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비나이더 분은 스승님의 뜻을 아세요? 아니지. 걔는 모르지. 걔는 지금 좀 더 있어야 돼. 걔는 뭐 있어야 돼. 이러고 뭔가 좀 그때부터 좀 화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화가 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디테일한 사건으로 치면은 여기 조직에 이제 원장님한테 이거 스프레드 시트 이거 하나도 없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스승님이 너무 또 해맑게 당연하지 저거 다 뭐 내가 소스 줘서 만든 건데 줄할게 이러는데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먼 커리큘럼을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는 이름이 AMW로 하자 했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우먼을 제가 내가 우먼을 공부를 해야 되나 실제로도 공부도 했어요. 막 2달 뭐 저기 근데 이거를 도움을 너무 받고 싶은데 내가 이게 우먼에 대한 기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우리 디자이너들한테도 막 얘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하겠대 근데 이게 얘네들도 막 되게 오래된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핵심적인 이런 우먼을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스승님한테 그래서 난 얘기를 했어요. 우먼 이것 좀 도와줄 분들 이거 제가 근데 이탈리아단 안에서 제가 명령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지시해도 됩니까? 당연하지. 이래요. 막상 이걸 또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원장님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은 이게 아카데미에 대한 꿈이 있을까? 없다. 그래가지고 스승님한테 또 물어보는 거야. 밤에 스승님 근데 진짜 그냥 물어봤어요 솔직히. 언님은 스승님의 꿈을 아세요? 모르지. 아직 모르지. 근데 그거를 왜 지금 말씀을 안 하세요? 가가지고 뭐 얘기하세요. 이러면서 막 대들었어요. 엄청. 그래서 아직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저도 좀 엄청 좀 괴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승님 이거 체크리스트 이거 지금 이거 하실 때가 아니고 이거 하셔야 되면서 막 답답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왜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있지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해하면서 제 과거를 사랑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나라는 사람이 가시를 이제 1월 5일에 뺐거든요. 1월 5일에 완벽한 마지막 가시를 뺐어요. 왜 나는 어디로 자꾸 나가고 싶은 가슴을 가졌지? 나는 왜 미국 가고 싶지? 나는 왜 일본 가고 싶지? 나는 왜 서울 오고 싶었지? 처음에 제가 일본을 가고 싶은 게 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사기당해갖고 이게 말아먹고 못 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다시 알바를 해서 일본을 가야 되잖아요. 일본을 가는 게 꿈이면. 근데 그때 바로 타협하고 그럼 서울이라도 가야겠다. 서울은 돈이 안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방만 구하면 되니까 이러면서 서울을 왔는데 뭣도 모르고 근데 온 건데 제가 보니까 아버지를 도피하는 거더라고요. 제 가시가 아버지를 도피하는 게 이제 그냥 와시고 저는 제가 억압받고 통제받는 상황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이랑 갈등이 있었을 때도 스승님이 통제하고 억압한다고 느끼는 게 힘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거를 다 빼고 나니까 모든 이유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어렸을 때 이제 삼국지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제갈량이었어요. 원래부터 제갈량의 그 천재적인 지략 이러면서 왜냐면 부채 하나 이렇게 하면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막 장병들이 막 이렇게 가는데 근데 그 지략이 엉망진창이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천재적인 지략가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마블을 좋아해요. 마블 거기서 이제 아이언맨이 진짜 손가락 하나 아이언맨 하면서 딱 하는데 대박인 게 아이언맨 처음 1번 처음에 아이언맨 나왔을 때도 I am 아이언맨 딱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아이언맨 죽을 때 I am 아이언맨 하고 딱 죽어요. 근데 그게
그냥 세계 최강의 이타심인 거예요. 아이언맨. 실제로 일론 머스크 롤모델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데 제가 캡틴 아메리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세상 멋있는 척 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거를 왜 내가 이거를 1월달에 이거를 다 모든 게 다 연결이 됐냐면 오드라는 아이가 이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제 꿈을 막 설명을 하니까 끝나고 나서 항상 물어봐요. 내가 말한 거를 얘가 어느 정도로 이해했는지. 그래서 오늘 좀 느낌 어땠어? 오늘 내 얘기 듣고 나서 마음에 좀 왔어? 이러니까 어떤 느낌 들었어? 이러니까 오드가 뭐라 했냐면 와 원장님은 세계관이 좀 다르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계관? 세계관?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세계관이 처음부터 좀 비슷했던 거예요. 스승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 세계관이. 왜냐면 저는 삼국지에서 유비관우 장비가 형제가 되는 것도 진짜 너무 멋있고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목숨 걸잖아요. 근데 그런 목숨 거는 형제는 그래서 저는 에반 스타일 이렇게 상호를 말해도 되나?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소속해 있었던 조직에 대표님이랑 그런 뭐라 뜨거운 형제 이런 마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슬프게도 유비도 끝났잖아요. 유비가 이제 좀 이게 삼국지 안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제갈량한테 네가 뭔데 책 사주제 이러면서 처음에는 막 선거초려 해서 엄청 이렇게 됐는데 그냥 한나라 재건하고 그 대의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유비가 그 시간 지나면서 엄청 세력이 커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절대로 제갈량이 하지 마라 했거든요. 그거 하면 다 죽는다고. 그거 너 지금 복수심이기 때문에 장비랑 관우 다 죽고 이제 막 유비가 멘탈이 약간 감정적이었을 때 감정이 엄청 올라왔을 때 감정 조절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최근에도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와 이게 엄님이 유비다 를 며칠 전에 느낀 거예요. 왜냐면 감정 때문에 아 리더가 최종 그 리더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미래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세계관이나 이런 게 현실에서 저는 2년 동안 경험하면서 와 실제로 진짜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 갑자기 막 진짜 왕이나 뭐 애들이 갑자기 이도 같은 애들이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를 현실로 경험하면서 진짜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게 처음에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고통이었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게 더 맞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넘어서 이거는 내가 인생을 걸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모든 원장님들은 아플 텐데 반드시 모든 원장님은 힘들 텐데 진짜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6초짜리 영상 중에 스승님 어느 애프터 영상에서 장난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합정의 어떤 원장님이 아파하는 목소리 톤이 있어요. 내가 이 통제 안 되는 이 아이들을 막 이런 영상인데 맞잖아요. 우리 이 통제 안 되는 아이들을 뭐 하는데 스승님이 거기서 엄청 눈물을 흘리는 영상이 있어요. 그게 11월인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아프면 다 아픈 거고 이도도 아프기 시작하겠지. 이제 오픈하면 이도 내가 한번 아파야 되는데 그 아픔을 느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아픔을 다 모아서 단축시켜야 된다. 왜냐면 2년씩 아프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내가 이 18년 미용인으로서 18년 살아온 거에 대한 그 행복이 마지막 최단 이 2년만 흡수해라. 그 앞에 것보다 그 2년을 흡수해라. 그런 마음이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앞으로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저 24년에 맞잖아요. 디자이너 무조건 성장시키는 거 무조건 다 있죠. 근데 제가 저희 교육해달라 할 때 그거 해주지 말라 그래요. 저희의 아직 정신은 저런 뭐 객딱 어울리는 전략 저거를 지금 할 때가 아니다.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조금만 더 있으면. 그래서 그게 아니라 시작부터 우리는 반드시 뜻이 맞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영상이 뭐냐면 그 영웅이라는 영화인데 그 자객이 그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에 자객이 죽이러 가요. 근데 죽이러 가는데 당연히 그 중국을 통일하려는 뜻이 있겠죠. 근데 그 뜻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어떤 신하도 그 어떤 식구도. 그 영화가 대박인 게 뭐냐면 신하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를 멀리서 찍은 장면에서 바퀴벌레처럼 묘사해요. 까만 옷 입고 이렇게 그 왕이 이렇게 가면은 막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근데 진짜 바퀴벌레처럼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 뜻을
누군가가 아는 거예요. 자객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제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약간 이 뜻을 약간 우리의 대의랑 좀 연결지어서 정말 미용인의 아픔을 뭔가 중국 사람들이 전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막 병사들 계속 희생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약간 이기적인 미용계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많은 원장님들이 매장 운영 포기하고 그래 이러면서 막 살고 인턴들도 그냥 빨고 나가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기술 빨고 나가고 그냥 원장님들은 또 그것 때문에 역시 사람 믿을 게 못돼 애들 검은 머리 집중 거두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만고만한 생각 만든 원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직원들 욕하고 그게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약간 미용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 한 1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한번 보면 좋을 给你写了哪两个字？天下。天下。参见书。七国连年混战， 자객이 百姓受苦，唯有大王才能停止战乱，一统天下。参见希望我为了天下，放弃刺杀他。他跟我说，一个人的痛与天下人也不再是痛。赵国与秦国的仇恨放到天下，也不再是仇恨。没想到最了解寡人的，竟是寡人痛击的刺客。寡人孤独一人，忍受多少责难，多少暗算，无人能懂寡人之心。不忍秦国的满朝文武，也是寡人为报救。想到参见，与寡人素昧平生，才真正懂得寡人。与寡人心意相通。 좀 장난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저는 메시지가 하나인데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냥 자잘한 일들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커리큘럼 만들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공한테 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지 말고 바다를 꿈꾸게 하라고. 그들에게 바다로 나가는 그 비전과 그런 바다로 나가면 얼마나 그 넓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너무 배를 만드는 걸 알려준 거야. 이거 하면은 뭐 해? 이거 하면은 니도 좋잖아. 이거 하면 고객님 오잖아. 이거 하면 니도 야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잖아.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바다를 꿈꾸게 하는 아까 스승님이 얘기했었던 거를 다시 이제 집에 가면서 녹음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다시 이 전체적인 거를 흐름을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에게 진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아니면은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까? 리더들끼리 한 마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 이런 게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이거 보고 너무 멋있다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티스타에서 해피니언으로 바꾸는 거는 사실 미용인의 행복에 비하면 아티스타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어요. 근데 미용인이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 더 빠를 수도 있다면 고작 어헤즈맨 따위가 고작 아티스타라는 이름 따위가 우리의 브랜드의 이런 내가 만들어온 이 시간은 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물론 또 해피니언 바꾸면 뭐야 또 바꿔 이러겠죠. 우리 애들도 그래요. 원장님 또 바꿔? 그 또 바꿔라는 말 한마디 따위가 이 바라는 꿈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손가락질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왜 하는지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지 듣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저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 한마디인 것 같아요. 근데 미용인이 행복해지면 세상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제 인스타에 가장 제일 위에 적혀 있는 것도